오늘은 정말 길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내 차에 올라타고 내 공간에 들어오니 숨이 다 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퇴근까지 직장에서 투명인간으로 지냈거든요. 이유는 사소한 실수 때문에 시작됐는데요. 아침에 계산대 위에 전선 연결 하나 안 한 것과 손님 질문에 대답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워낙 시리즈 전개가 많아서 아직 다 외우지를 못했는데 손님 질문에 대충 얼버무리는 걸 옆에서 듣던 점장이 기분이 상했는지 공부 좀 하라고 설명서 책을 넘겨주고는 그때부터 투명인간이 된 겁니다. 무시가 참 기분이 나쁜데요. 일하면서 직원 간에 트러블이 없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아침부터 오후 6시 일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데 저도 태어난 척 하루를 끝내고 나니 맥이 다 풀립니다. 일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성격이 그런지 다른 직원에게 오늘 점장이 이런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 전부 점장에게 100% 복종하는 자세거든요. 얼마 안 된 직원에게만 돌아가면서 그러는데 오늘은 내 차례였지만 다음 타자로 넘어갈 테니 참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어디를 가나 참 피곤한 일이에요. 이 점장도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직장에서 왕따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인간성에 문제가 많다고요.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게 맞나 봐요. 유튜브 브이로그를 보면 대체적으로 참 행복해 보이는 영상이 많잖아요. 예쁜 앞치마하고 야채 씻으면서 물 튀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청소기 돌리는 모습조차 참 예쁘구나 싶은데요.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 아닌 걸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저는 그냥 저 사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 제작을 혼자 해보니 아름답게 포장할 수도 있고 밉게도 만들 수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하루가 전부 지옥이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남자 손님이 오셨는데요. 제 고향 분이셨어요.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산골에서 왔잖아요. 오랜만에 서로 초원에서 왔다고 농담하고 그 시간은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은요, 시어머님이 어제부터 너무 춥다고 하시길래 침대 위 카바를 바꿔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요즘 짓는 집은 바닥을 온돌 까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안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님이 제 결혼식 때 한국에 오셨었는데요. 처음 경험해본 온돌방이 뜨거우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일본인이라 다다미방이랑 마룻바닥이 더 익숙해요. 일본의 겨울은 한국보다는 따뜻한데요. 그래도 겨울에 도쿄는 눈도 내리고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상당히 춥습니다. 반팔 입고 겨울에 집에 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20년을 살아도 온돌이 아직 좋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시니까 좀 빠른 감도 있지만요. 담요형 커버를 깔았습니다. 이젠 혼자 몸을 구부리는 걸 잘 못하시니까요. 이런 건 눈치껏 제가 해드려야 할 소소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벌써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어져서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나베 요리를 만들 거예요. 간단하고 몸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준비 재료도 냉장고에 있는 야채로 뭐든지 넣어서 끓이면 되는 음식입니다. 착한 며느리 같고 시어머니께 도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응원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몇 안 되는 일본 친구는 제가 시어머님과 산다니까 며느리들은 보통 못 버티고 이혼하던데 조심하라는 이상한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말이겠죠. 또 전에 올린 어머님이 밉고 싫다는 영상 올렸을 때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코멘트는 이 여자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구만 불평만 한다고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어머님을 5년간 대소변을 받아냈다. 너는 도대체 뭘 했다는 거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이해가 되고 또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겠죠. 농담한 것도 농담 코드가 안 맞는 분은 이 여자 웃기네 이런 코멘트도 서슴없이 다는 분도 계시는데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도 않고 이젠 면역 생겨서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며느리 도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서로 원하지 않는 일일 것 같은데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마도 본인이 거부하실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하시고 굉장히 깨끗한 분입니다. 제가요, 자매가 3명이 있습니다. 위로 2이 있고 아래에 1명이 있는데요. 제일 큰 언니는 시부모님을 대소변 다 받아내고 마지막까지 모신 정말 천사 같은 언니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외부의 도움이 있고 훨씬 나아졌는데요. 며느리 혼자서 얼마나 힘듭니까? 둘째 언니도 시부모님과 불화가 많아서 외톨이가 돼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끔 생각이 나나 봅니다. 어제는 제가 올린 시어머님과 병원 가는 영상을 보고는요. 일하면서 바쁜 내가 쉬는 날 시어머님을 병원까지 모시고 가는 게 참 짠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지 모르는 연약한 시어머님께 따뜻한 마음으로 잘해주라고.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너그럽게 대하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란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더군요.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시부모님을 모시는 현재 진행형의 입장이거나 심한 시월들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부모님 그리고 신우와 엄청난 갈등하고 있는 동생은 이렇게 말해요. 시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학교를 보내줬어. 아님 밥을 한번 해주셨어. 오로지 결혼을 해서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자신의 엄마를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지도 않는 신우가 병원에 가고 그러는 건 며느리가 할 일이라고 우기지를 않나. 자기 편할 대로 이럴 때는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게 도리이고 금전적인 문제가 나오면 자신은 출가 외인이고 부모님 병원비며 생활비 되는 것도 모자라서 정신적으로 잘하라고 하는 시댁을 도저히 용서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갱년기에 시댁이 일까지 겹쳐서 화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잔 게 벌써 2주일이나 계속돼서 내일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다는군요. 며느리인 자신을 뺀 가족들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해도 서로 이해를 하는 거 보면 혹시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라도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신과 병원도 요즘 그렇게 예약이 안 되더랍니다. 바빠서요. 제가 줏대가 없는 건지 어제만 해도 언니 조언을 듣고 맞아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어 라며 결심을 했는데요. 오늘은 동생 이야기를 들으니 또 그 말이 너무 맞습니다. 시어머님이 내가 크는 동안 밥 한 번도 해주지 않았지. 제 동생은 정말 시댁에 몸바쳐 산 인간입니다. 서울 올라온 시동생들 당연하다는 듯 신혼인데 같이 살고 큰형이라고 온갖 친척들이 올라오면 그 많은 식사 준비하고 남편의 동생들까지 보살피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30년을 하고 나니 이젠 시댁과는 인연을 끊고 싶다고 원래부터는 명절이고 뭐고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 편하게 대하게 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시댁에서 요구하는 일이나 기대가 많으면 그 부담이 쌓이고 결국에는 몇십 년 반복되다 보면 인연 끊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욕도 서슴없이 하는 신우와 도저히 안 맞아서 인연을 끊고 싶지만 도리어 사이좋게 좀 지내달라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정신과에 가서 진찰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 동생은 아주 정상인 정신 상태로 넓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니 문제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심됩니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이렇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의사 선생님이 시댁 일에 관해 큰 며느리 책임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에 오지 말고 책을 읽어보라고 유명한 도서를 한 권 추천해 주시더랍니다. 제프리 영이라는 저자의 삶의 덫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를 열기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필독하는 책이랍니다. 저도 꼭 읽고 저의 삶의 덫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제 삶의 덫은 아닙니다. 다행히 저는 시누이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 한 명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같이 살면서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다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시부모님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저려온다는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상 좀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아버님이 2019년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특히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가슴이 텅 빈 듯 이 땅에서 제 편이 돼준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마음도 들고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저려옵니다. 함께한 시간이 떠오를 때마다 혼자 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에 항상 받기만 한 그 시간을 되돌려 드리기도 전에 돌아가신 게 죄스럽고요. 돌아가시고 나니 왜 이리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는지 올 6월에 저도 며느리를 맞았답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사실 일가 친척 중에 저만 한국 사람이기는 합니다. 사실 아들이 결혼 전에 이런저런 속상한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며느리가 될 아이가 그저 다 예뻤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내 며느리가 되고 나니 참 희한하죠. 어쩜 이리 이쁠까요? 아마 시어머님도 저를 보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어머님께 받았던 편지들, 쓰시던 물건들, 하셨던 말씀들, 함께한 30년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스시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먹지 않는다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스시도 못 먹어본 촌사람인가 보다 라고 옆에 있는 친척과 속삭이더랍니다. 일본어를 잘 못했는데도 너무 화가 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말만큼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연이었어요. 저도 그 마음 정말 이해가 갑니다. 퍽하면 한국에는 이런 거 먹냐 있냐 묻는 것도 참 싫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저도 함께한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댁관계로 힘들어하는 며느리, 사이가 좋아서 시어머님이 보고 싶은 며느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좋은 기억으로 채우며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저의 댄스 타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해괴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후회가 막심합니다. 팔다리 멋대로 움직이는 꼴을 보여드릴까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